일단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명리를 공부하면은 무조건 24절기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24절기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 외우시나요? 예,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좌우묘유를 절기로 치환해야 돼요. 자는 동지, 오는 하지, 묘는 춘분, 유는 추분. 그다음에 입춘, 입하, 입동, 입춘, 입하, 입추, 입동. 4개 입자는 인신사예요. 근데 입춘이라는 말의 뜻은 그날부터 45일이 지나서 춘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입하는 그러면 입하로부터 45일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예, 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추로부터 45일 뒤가 추분, 입동으로부터 45일 뒤가 동지. 예. 그러면 입추는 봄이에요, 아니에요? 봄이 아니라는 거죠. 예. 봄이 이제부터 45일 뒤에 온다. 마중 나가서 기다린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인신사의 좌우명했으니까 진술충미가 남았죠. 예. 진술충미는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12일이 지났냐, 지나지 않았냐. 그래서 뒤에 18일은 토왕용사일이고, 예? 그 앞에 12일은 이제 앞에 절기를 따라가고, 예? 그거에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대운수로 보면 되게 5, 6 하면 그 중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진월이기 때문에 고구가 중기인데, 예, 청명고구 그렇게 되니까 고구절기에 태어났다. 고구절기에 태어났다는 거는 토왕용사일에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토학용사일에 또 원령이 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봄이지만 토가 원령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계 선생 감명할 때 예, 토왕절에 태어나서 소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운이 불리하고 금수운이 길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거는 약간 해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월을 기억해야 될 거는 수기를 공급해야 된다. 수월은 예, 화를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화를 보관해야 된다. 술 중에 있는 정화가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불이 나. 이걸 처리해야 돼. 축은 신금을 잘 여기서 변화시켜야 돼. 뭘로? 갑으로. 미는 미는 잘 모르겠어. 미는 왜 내가 모른다고 그러냐면 미는 토가 제일 왕하단다. 왕한데 미는 금화교역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금과 화가 동시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월에 가서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사주는 진월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냥 수기가 반드시 이렇게 공급돼야 된다. 수기가 공급되는데 가불목이 진에 그러니까 차근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활목이 돼야 돼요. 활목은 반드시 향배를 어디로 가야 돼요? 병화를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도계 선생이 여기 금수운이 길하다고 했냐? 여기서부터 이제 땡! 이제 막 머리에 지진이 와.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중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간명지를 쓰는 고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믿으면 안 돼. 그 무슨 법칙이에요? 아, 나도 요새 쓸 때 이렇게 써요. 간명지는 뭘로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 식대로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예? 이제 한번 써볼까요? 제 식대로. 예? 예, 진월간모. 일단 포항지절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쓰겠어요? 예? 예? 소토. 예. 뭐
소토가 선요. 예? 그렇잖아요. 토가 왕하니까 소토가 왕이니까. 그럼 나는 수목이 위기라고 쓰겠네. 이렇게 쓰면 내가 수목운이 좋다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쓴 거예요? 토를 제어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런데 그 명리가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이 한문이라는 언어에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사주에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이런 책에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책에는 뭐 명리정종, 연애자평, 적천수에 입각한 표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발전해서 청나라 이후로는 이렇게 보지 않고 난강망의 체계로 옮겨가가지고 내격을 규정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얘는 난강망의 원칙에서 내격을 판단하면 얘는 뭐예요? 화가 향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박 선생님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 했냐? 좌하가 과수기 또한 기신이라 이러한 일을 살펴 부군과 백년해로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이 대목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시죠. 그 활목이 됐는데 그 오화가 그래서 저가 볼 땐 왜 식상으로 향배를 잡아서 가는데 관성이 없잖아요. 관성이 없으면 그러면 금수운이 좋으면 금수운에 남편 잘 만나서 잘 살아야지 왜 백년해로가 어렵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할 때는 첫째, 몰관성, 관성이 투가나거나 있지 않은 점. 요 좌하의 진토가 남편궁인데 진진으로 복음인점, 진중에서 겁재가 이렇게 을목이 투간에 있는 점으로 백년해로가 어렵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다 세모의 이유예요. 얘가 활목이 되는 순간 제가 맨날 이제 봄날에 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될 애가 존재가 뭐예요? 남편이야. 그래서 얘는 활목이 되는 순간 금이 원국에 있건 없건 금은 좋아하지 않아. 근데 원국에 있는데 금을 얘가 제어하고 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얘는 원국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남편이 귀신이다. 이거. 그래서 백년해로가 어렵지 않겠냐. 여기 좌하 과숙이라는 얘기가 있네. 고신 과숙. 이게 신살이에요. 저는 외울 때 귀로 외워가지고 전기고 후기과. 예? 저는 앞전자예요. 아부할 때 가죠. 어떻게 쓰더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던가 뭐 하여간. 이거 보면 얘가 오잖아요. 그럼 인 사오 미가 있잖아요. 말띠잖아요. 그럼 사오 미. 그러면 전기고 요 앞에 있는 지는 고신. 그죠? 싸움이 신은 과숙이 된다 이거. 예? 그럼 진은 인묘진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 축인 전기고 후기고 사잖아요. 그럼 축사 진신이 고신 과숙인데 그러면 여기 진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전기 곤대 왜 과숙이라고 했어? 그냥 고신과 과숙을 붙어 다녀서 그래. 예. 남자는 고고 여자는 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붙여서 쓰는데 사오미에 진이 두 개 있어서 고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비약이에요, 비약.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아까 말한 본매 금이 귀신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약간의 참조만 하시고.
고- 저는 고신, 과수, 공망 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얘는 두 개 이상 병립했을 때는 좀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생한테 고시는 신금이고 가숙이 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이거요? 예, 전기고 고시, 그렇죠. 후기고, 예, 예. 고신과수.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붙여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독립은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건 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신살은 뭐 박 선생님은 너무 많다고 12가지 12신살이 있어요. 또 뭐 망육천, 뭐 그 망신살, 뭐 육해살, 에, 천살, 지살, 뭐 겁살, 뭐 등등등인데 그 12신살 말고 자기가 이 12신살 쓰지 말고 본인이 10개 명령황에 나왔어요. 10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천을기인, 역마, 도화, 그 고신, 과수, 탕쌀, 겁살, 뭐 문창성 이렇게 해서 좀 10개만 보라고 했는데 보라고 하신 그 10개도 제가 볼 때는 뭐그 신살의 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하나 본인 말로 천을기는 좀 작용하는 것 같대.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립한 경우에 두 개 이상 이렇게 병립하면은 영향이 있어요. 이사주의 특징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갑일주는 해시에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을해시야. 그럼 이 해 중에 간목과 을목이 해 중에 간목이 근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갑일주가 을해시에 태어나면 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겁재를 평생 안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겁재를 안고 산다는 게 일생에서 작용이 어떻게 돼요? 첫째, 동생을 먹여서 예, 그 가불주 의뢰시가 여러분들 자주 보면서 동생한테 돈 꺼줘서 못 받았다. 그런 걸로 자주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그냥 포기하라 그러세요. 너 그 동생이 안 뺏어갔으면 친구가 가져갔을 거야. 혹은 그 동생을 안 돌면 누가 가져가요? 꼭 친구가 가져가. 예, 꼭 그래. 여자의 경우에 이게 누구로 작용해요? 겁재니까. 그 말간 뭐 등등등. 근데 현대 사회에 오면 이제 다른 여자, 남편과 별거 중에 별걸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런 걸로 작동해. 그러니까 가불증의 씨는 꼭 그 을목의 존재를 그 간명하는 사람에게 각인시켜줘야 돼. 너는 그렇다. 너무 슬픈가? 말 못해줘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박 선생님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씀하는데 자식을 가르치고 의지하는 것이 말년에 복이 되리라. 생장초난에 귀하게 잘했지만 출가 이후에는 가도의 순종함을 잊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남편 말을 안 듣는다. 왜 남편 말을 안 들을까? 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시죠. 이 우화가 이게 길신이잖아요. 근데 우화가 자합하는 간지인데 임수는 해로 들어갔죠. 이 해는 뭐예요? 자식궁이야. 그죠? 그 자식궁과 자식성이 동조하니까 이건 뭐예요? 자식이야. 근데 이 자식이 그러면 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자식이 잘 되고 말년에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말년에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부사가 길하다. 근데 출가 이후에 가도의 순종함을 잊지 말라. 그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그 보면 남편궁이 귀신이고 식상이 길신이고 자식하고 이 여자는 사이가 좋은데 남편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가도의 순종함을 잊지 말라에 두면 너는 남편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남편과 너는 인연이 없다가 되는 거야. 누구하고 인연이 있어? 넌 자식은 네가 키워. 남편하고 인연이 없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좌하가 복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좌하는 궁이야. 이 궁이 복음은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좌하 복음은 남녀를 불문하고 좌하가 복음일 때 대략 꼭 그런 건 아니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갑진 같지만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갑진이 아닌 경우, 이른바 병진갑진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진과 갑진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궁이 두 개야. 궁이 두 개라는 건 뭐예요? 남편의 자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 두 개라는 건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랑 살고 하나는 다른 곳에 살아야 된다. 다른 곳이 어디일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시댁에 아버지랑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멀리 출장 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딴 집 살림을 차릴 수도 있고, 뭐, 어디 자연인증으로 산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볼 때는 천간이 갑진처럼 완전히 똑같냐? 갑진병진은 좌하는 다른데 좌하는 같은데 천간은 다른지를 잘 따져봐요. 예. 기본적으로 남편의 집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 그럼 두 개면 다 나쁘네요. 두 개는 다 나쁜 거예요. 아니, 사주는 자리가 여덟 개, 궁이 여덟 개인데, 여덟 개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카드가 있어. 예? 인생의 카드가 있는데, 그게 재관인식으로 돼 있다는 게 돈, 지위, 어, 배움, 재주, 여덟 개잖아요. 여덟 개 중에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골고루 하나씩 돈도 받고 자리도 받고 재주도 받고 그죠? 뭐 외모도 받고 뭐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받아야 되잖아요 카드를. 근데 몰빵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보안이 더 좋. 안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주는 일단 복음이 있으면 나쁜 거야. 자리가 특히 천간의 자리가 네 개인데 얘 한번 보세요. 천간의 자리가 네 개인데 간목이 두 개야. 그리고 옆에 있는 을목이야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빵이잖아요. 몰빵은 어떻게 돼요? 무슨 그런 격언 있지 않아요? 무슨 계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빵 사주는 다 안 좋아. 근데 몰빵 사주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깨질 때 한꺼번에 깨져서 그렇지. 그런 거 꼭 참고해 보세요. 사실 이 여자는 외모도 뛰어났을 거고, 재주도 있고 자식도 잘 됐고 했는데 딱 하나 뭐가 문제였어요? 남편의 문제야. 이 여자의 등급이 그럼 아주 낮네요. 박 선생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등급을 보면 원국 자체는 어때요? 원국 자체에 쓰임이 있어요? 없어요. 쓰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의향이 있어요. 예? 요 오화라는 애가 있어서 얘랑 자합해서 여기로 가서 여기 딱 진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성격된 거야. 기본적인 삶을 살아. 어릴 때 귀염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 화가 어디 있어요? 연월에 있어. 그리고 얘는 집안, 여기 집이나 조상이잖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 귀여움을 받았겠죠. 예. 34세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기룬이나 35세 병진년부터 스톤이 돌아오니 매사에 불길하다. 35세 볼까요? 35세 6, 16, 26, 36 경자. 그러니까 추군이네, 추군네. 축대운의 예, 신축의 병진. 그죠?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일단 뭐 제가 볼 때 왜
35세 병진년부터 습토운이 돌아오니 얘는 기본적으로 토운이 나빠. 왜 나쁘다고 그랬어요? 토가 왕하니까. 사주의 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주는 예? 많은 게 병이야. 적은 것도 병이야. 예. 근데 이 사주 토가 많잖아요. 목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원령을 토가 얻었으니까 토가 중하죠. 예. 근데 또 추군이 오니까 사실 나쁘죠. 그런데 신축 때문에 병진년이 오니까 예? 6, 16, 26의 축대운 중에 축오천이 일어나는데 그죠? 축오천이 일어나면 이 오화 길신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얘가 예? 42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31살이 되면은 임자. 잘 계산해야 되는데 6, 16, 26인데 31살 임자운은 신대운에서 축대운으로의 교착이야. 그죠? 그러니까 26, 27, 28, 29, 30. 30일이 임자년인데 임자는 신에서 축으로 막 내려가는 교착이어서 박 선생님이 쓰지 않았어요. 좌우충을. 네, 축으로 막 그리고 임자년은 신축 때문에 축으로 축운이 안 좋은데 오화를 괴해서 임자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운과 태세와 대운은 먼저 반응하니까 자축이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축오를 무너뜨리지 않아. 그죠? 예. 네. 그리고 개축으로 내려가면은 축대운 중에 개축년은 어때요? 32살. 축축이 5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2대 1로 짝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그런데 이렇게 쭉쭉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에 가면은 축오천이 일어나는데 오화가 오중에 얘가 이게 투하잖아요. 그죠? 35세 병진년이. 그죠? 그럼 오화가 움직인 거죠. 우화가 움직이니까 축오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죠? 음. 춘도 되지만 병화가 특권했는 노화에서 예. 그 대운 또 이제 축으로 넘어가게 제 신의 병화가 정치사업으로 잡혀서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우는 지지가 중하니까. 예. 이 신대운에 일어났으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지지가 중요한데 축으로 내려왔으니까 참고는 해야겠지만 그 병화가 신에 잡혔다는 걸로 예, 불길까지 말하기는 그래서 일생의 기로가 이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그러면 예? 그럼 이 경자 때문에 자도 안 좋겠네요. 아, 물론 안 좋죠. 예?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얘는 연애 있잖아요. 그죠? 그 오화가 연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받으려면 주로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여러분 도계실관을 저랑 읽어 나가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얘가 오에 있다면 얘는 딱 그냥 잘라 과감하게 30세. 예. 30세 전에 경자대운이 왔다고 얘 죽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얘는 경자대운 몇 살이에요? 36세. 36세면 연한상 얘 글자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 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오화로부터 멀어졌죠. 그럼 좀 괜찮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문파에 속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대운이 중하다고 생각해요. 저건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대운이 그렇게 중하지 않고 음기를 볼 때 사용하는데 사주에 있는 8자가 대운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연한상 얘는 30대 후반에 진에 가기 때문에 괜찮아. 경자대운이 20세 전에 왔다. 그럼 중병 내지 사망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인생의 역전의 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아라를 해도 돼. 그래 50, 40이 넘어서 40대 중반 이후에 오는 사람은 다 뭘 봐야 돼요? 눈이 저 시주에 간 다음에 대운을 봐요. 예. 만약에 얘가 화를 뒤에 두었다. 그럼 인생의 전성기가 말년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인생의 전성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초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이, 사람은 말년에 좋아야 좋은 거라고. 그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래. 자기를 위로하는 거래. 예. 인생의 전성기는 젊어서 와야 좋지. 말년에 와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돈 버는 나이. 예? 잘못은 젊어서 놀아야지. 그 전성기가. 평생 안 오는 사람보다 낫죠. 예. 길신을 앞에 두어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명리는 길신을 뒤에 두어야 좋다고 돼 있어. 왜 그래요? 여기는 객이야, 연월은. 그죠? 여기는 객이고, 여기는 주고. 그러니까 길신을 뒤에다 두어야지 앞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예. 나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예? 어릴 때 있어야 재밌게 놀지. 뭐, 예? 파리에 유학도 가고 늙어서 막 집행이 지고 파리에 관광 가는 것과 예? 20살 때 파리에 예? 그 유학 간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하나 운동하면 잘 사는. 예? 운동하다 고생하면 간단하고. 아, 약간 뭐 성실하신 분들이군요. 그래도 말년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이. 예. 36세 일체 남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왜 남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을까? 36세면 귀신이 경자대운인데 경자대운의 정사년. 나이는 기본적으로 이모생 42년생이면 11살이 자술신오진인 이런 쓰니까 이모생 임진이 11살, 임인이 21살, 임자년이 31살 이렇게 똑같은 임년이 오면 10살씩 가면 돼요. 그러면 임이 오면 임과 합하는 거는 뭐예요? 그럼 5개죠. 그러니까 31살이 임자년이면 35살은 무슨 애냐? 임과 정이 합하니까 그 정사들이 돼. 예. 계산법인데 빨리 계산할 때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이 얘기 듣고 나더니 더 헷갈린다는 사람도 있어. 임자년이 31살이다. 그럼 임과 합하는 정년은 이건 35살인데 그러면 여기 지지는 어디서 나와요? 자하고 오하고 충하면은 충하죠. 그럼 정오년이 되면은 어느 없잖아요. 예?
여기 5개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는 하나가 줄어. 그래서 오 앞이 4잖아요. 그래서 임과 합하는 정, 자와 충하는 오의 하나 앞에. 그래서 정사년이 36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지지는 충하는 걸로 계산해요? 충하는 거에 앞에 자. 만으로 하면 충하는 거고. 왜 만으로 하면 충하는 거지. 만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합하는 거 위에 천간이 그럼 다음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나면 더 헷갈리는데 남 선생이 얘기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됐어. 이중으로 헷갈리게 됐어. 윤석열 나이로 하면 항상 윤석열 나이로 하면은 이게 지지가 맞죠. 그 이제 그러면 정사년이 36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하고 합하는 건 뭐예요? 임이지. 그 41살은 그러면은 임년이잖아요. 임년이니까 4년에 충하는 건 해잖아. 해 앞에 글자는 뭐예요? 수를. 그러니까 임술년이 41살이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다행이야. 이해 안 된 사람인데 오늘부터 이게 다 헷갈려가지고. 알고 계셨어요? 꼭 그렇게 다 무리하지 마시고 꼭 합하는 걸로 가세요. 합하는 걸로 해. 5년씩 뛰면 돼. 아니 죄송한데 자년이 한 살이면 자축인 단으로 하지 말고 천간으로 하라니까요. 예. 아니 벌-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예. 자축인묘 진사가 되면 예. 1, 2, 3, 4, 5, 6이니까 예. 36세가 되거든요. 예, 예. 한살 재고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 없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가면 점점 헷갈리니까 일단 요거까지 천간의 합으로 5년씩 뛰기. 예. 그러면 이제 금방 돼. 11살과 6살은 항상 한 살과 6살은 합의 관계다 이거. 갑자년에 태어난 애는 그럼 언제 6살이 됩니까? 언제예요? 기년. 그 좌우충이니까 하나 앞에 기사년 6살 되는 거야. 그 7살은 그럼 무슨 년이에요? 기사 다음이니까 경호지. 예. 그죠? 그럼 이제 아까 남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자년에 태어난 애는 언제 7살이 됩니까? 충하는 애가 7살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충하는 애 7살이 되면은 충하는 애 자랑 충하는 게 5잖아요. 그럼 그 애가 7살이야. 그러면 7살의 천간은 뭐가 돼요? 경원. 예, 경호년. 왜 경호년이 돼요? 갑기합한 다음 글자지. 그게 7충이야. 그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왜 두 분이 그 책임지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걸지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 지식이 나서 정돈이 되려면 정돈이 되면은 빨리 개선할 수 있어요. 지식이 나서 처음. 황 선생님 됐어요? 우리 청감하고 계신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전 그건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무지하게 안 들어가고. 충하면 하니까 7번째야. 합하면 6이 되고. 7층. 예, 7충 6합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더 연으로 하면 30년이 점점 더 하면 이제 점점 더 헷갈려. 자, 됐죠? 예. 근데 왜 정사년에 자, 36세 정사년. 여기 내가 뭐 빼먹었네. 예. 경자년이 되니까 여기 경자년 정사니까 여기 36세잖아요. 36세 운의 교책이야. 이게 잘못 보면은 대운 교책이니까 남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예? 근데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지금 경자대운 정사년이 되면 경운이 왔잖아요. 그죠? 경운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경이 충하고 그다음에 을경이 천간만 봐요. 을경이 합하고 갑경이 충해요. 그죠? 그러니까 천간의 세 글자가 충합이 교가한다 그래. 이걸 충합이 교가한다는 건 을목이 남이죠. 간목도 남이죠. 간목은 일간 간목은 나죠. 그러니까 나와
겁재와 비견 사이에 충합이 교가. 그러니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을경이 합하면 합했다가 합할 것 같지만 갑경이 충해서 또 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충합이 교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듣지 마. 쟁충하기 때문에. 경자대운의 자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경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랑 이제 37세는 무오년. 그죠? 37세 무오년이면 예. 그러면 37세에서 5년 더 가면 몇 살이에요? 42. 42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42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김 선생님 42살은 무슨 년이에요? 정수 아니 무랑 합해야지. 개. 개. 그럼 그 다음에 오랑 충하니까 네. 자의 앞 글자. 네. 그럼 어떻게 돼? 개해년.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계산하면 대충 이게 돌아가. 예. 아, 내가 오늘 왜 여러분들 나랑 이 수업을 마칠 때 다 점쟁이가 돼 있을 것 같아. 개업식에 맨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오년이 됐으니까 누가 움직였을까요? 오화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죠? 음. 근데 오화가 동한 건 길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길하죠. 왜 길해요? 얘는 길신이니까. 그러니까 몸도 길하나 길한 중에 자중한. 몸도 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수가 길하다 이거를 이렇게 신수가 길하다 어떻게 써? 한자로 어떻게 써요? 예? 신수가 길하다 할 때 신수가 이거예요. 셈숫자. 올해 운수라고 할 때 그 수거든요. 몸이 그래서 길하다. 왜? 오화 길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깜빵사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그 유년을 계산해서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금년도 이제 병원년 신수가 어떻습니까? 예? 정월달에 사주를 봐달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동효. 어떤 글자가 움직였냐, 이거. 어떤 글자가 움직여. 그럼 이 사람은 무언이 되면 어떤 글자가 움직여요? 오와 진. 그죠? 오화가 움직였으니까 길하다. 근데 이걸 신수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예, 좋은 일. 근데 왜 자중하라 그런 거예요? 자오충은 아직 아니면 이 충합이 고기가 경운 중이니까. 38세는 또한 재난이 있대. 왜 재난이 있을까요? 경자대운 중에 언제? 김인년. 이 사람은 토가 중한 게 병이야. 아니 봄에 태어났는데 토가 중한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봄철의 토는 예? 토 하나에 몇 미터씩 계산하라고 했어요 제가. 몇, 예? 예? 1미터씩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1미터 과장된 거고 토 하나에 1미터씩 계산하면 돼. 그 땅을 2미터 파고 남으시면 어떻게 돼요? 예. 죽잖아요. 근데 토가 또 왔어. 그럼 3미터 파면 어떻게 돼요? 완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굴지환이라고 난강만에 써 있어요. 봄에 토가 두꺼우면 나무 가지가 굽는다 이거예요. 왜 굽어요? 아니 1미터라고 하면 이제 너무 현실성 없으니까 한 자로 해서 30cm로 30cm 그 정도. 아니 씨앗 화초는 몇 cm 깊이에 묻어요? 5cm?
그럼 10cm라고 계산하면 토 하나에 10cm 계산하면 20cm 파고 예? 이들하면 맨드라미 씨앗을 뿌렸다. 그럼 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걔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이 됐죠. 정말 힘들게 나온 애야 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 토가 두꺼우면 싹이 터서 자라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토운이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소리. 죽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평생 액년이 토다 위병함으로 평생 액년이 토야. 그런데 기민년이 오면 어떤 애가 움직여요? 오중에 기토가 나타나. 그죠? 근데 어떤 형태의 액년이냐? 오는 길신인데 얘가 움직여서 기로 가서 누구랑 합해요? 얘와 혹은 얘죠. 그러면 나와 합하면은 돈이 되는데, 그죠? 네. 월상간목과 합하면 어떻게 돼요? 군비쟁제 그게 을목 간목 간목이 오중에 길신에 암장되어 있던 심장에 있던 길신이 천간에 투했는데 서로 그걸 합하려고 그래. 내가 몰래 예, 비밀 커플이야. 캠퍼스 커플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무 이쁜 여자라서 비밀리에 숨겨놨어. 예? 근데 얘가 이제 뭐 갑자기 연예인의 데뷔를 했어. 미스코리아 진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 만나기 힘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이 천간에 노출됐다는 길씨는 심장, 깊이 감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뜻이라. 그래서 박 선생님 여기다 재정을 조심해. 삼가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분비쟁제. 근데 여기 이제 이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인데 왜 대인 관계를 여기다 썼냐? 딱 이걸 이제 통변해봐요. 예? 얘는 관성이 없어. 그러면 관성이 없으면 뭘로 남편을 삼아야 돼요? 재성, 개성은 여기 기토밖에 없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때는 이제 신축 경자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경운에 이제 갑경이 충하면서 그죠? 기토와 합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애인, 나의 애인 뭐 등등등 하고 굉장히 다단해져요. 음. 남자 관계. 네. 그러면 화가 미칠 것이다. 왜 화가 미칩니까? 군비쟁제함과 동시에 갑기합, 갑경충, 충중봉합이 항상 응기라고 그랬잖아요. 갑경이 충하는 중에 갑기가 합하는 그것도 충중봉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기가 있다는. 하여간 복잡해. 충합이 교가하는 운은 경운이에요. 삼십구 세는 재산도 흥하고 40세는 인심도 순탄하리라. 39세는 경자대운 중에 경신년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하여간 뭐 저는 재산이 왜 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 계속 이 경운에는 이 쟁충을 안고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36세에서 41세까지. 여기는 혼란스러워. 근데 이제 잘 보면 39세, 40세가 되면은 여기로 가잖아요. 진운으로. 진이 뭐예요, 여기가? 인성의 고, 오화와 합한 임수가 해루가 해가 진으로 임묘하죠. 예? 임묘함과 동시에 진토는 또 재성이잖아요.
감목의 뿌리가 돼주니까. 그러니까 돈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재산이 그렇게 흥할까? 잘 모르겠어. 네, 제 생각에는 박 선생님 전형적인 위로의 말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41세가 되면 자운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죠? 자운으로 내려갔죠. 자운으로 내려가니까 경운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대소가 모두 길하다. 대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부모나 시댁이나 뭐 등등등. 소는 누구예요? 그건 자식. 41세 임술년이 되면 요 자운으로 내려가. 임술년은 오술이 회국하면서 진술이 충하죠. 예? 그죠? 그 불충이면 불발이라. 예. 또 오술이 회국하면 이 오화는 힘을 얻죠. 예. 그래서 대소가 모두 길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박 선생님이 이 여자 사주를 보고 100년 해로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언제쯤 이혼해야 돼요? 42년생은 이혼 잘 안 하니까 여성이. 그러면 남편하고 별거래도 언제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겠대요? 그 임술년이지 뭐. 그러면 예를 들어 대소가 길하다는 게 이때 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편하고 갈라서고 돈도 좀 받고 이제 자식하고 같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운이 이제 자운 중에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충중공 그러니까 자진합하는 가운데 진술이 충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 쓰고 얘기할까요? 경자대운에 임술년 몇 년이었어요? 1982년인가? 네, 82년. 82년도에 이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중봉합이야. 자진합이 있는 중에 진술충이 있어서 좌하를 충하잖아요. 그죠? 남편과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술이 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좌와는 쟁충하고 예? 자식성하고는 오술이 합했으니까 예? 그 남편은 가면서 예? 아파트 공동소유의 매물지를 매각해가지고 아들한테 지금 마누라는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랑 어디 방황칸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밌어. 42세는 스스로 즐겁대. 아니 그죠? 아니 같이 즐거워야지 왜 스스로 즐거워.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 됐던. 그래 돌싱이 됐다는 얘기야. 스스로 즐거워. 좀 어떻게 보면 의문스러운 이야기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야 45세 내가 41세 이혼했는데 42세 스스로 즐겁고 슬하의 광채로 나를 스스로 즐겁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겠지. 그죠? 11세부터 아우충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한이 끝났고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죠. 자진 회국이라는. 대운의 자가 오화를 충하러 갈 때 연한이 이쪽까지 가니까 얘랑 이렇게 합판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랑 싸우러 갔어. 근데 그 앞에 전지현이 있어. 그 사람이 전지현한테 사인 받으러 가서 사진 찍으러 가겠어. 그 놈이랑 싸우러 가겠어. 아니 뭘 물어보세요. 당해만 알아요. 뻔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사주에 충을 막아줘요. 그 현저히 그 파괴도가 떨어져. 그 제가 가끔 그 앞에서 강의하고 예문으로 주는 그 모택동 따라갔다가 그 모택동 거사 직전에 집에 간 농부 아저씨 있어.
대장정 따라갔다가 힘들게 잘 따라갔다가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왔던 농부로 살았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묘유충이 있어가지고 묘목을 제압할 수 있는데 진토가 있어서 진유합이 있어서 묘유충이 끝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이 꼭 충을 방해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42세가 지나가면 네.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할 수 있겠지만 42세 거의 이혼할 것 같은데 42세 개해녀는 예? 개해녀는 예? 이 자운 중에 그런데 이 진토 개수가 천간으로 왔죠. 요 해수가 복음으로 동했고 요 복음으로 동했다는 건 뭐예요? 자손궁이 움직였다는 거죠. 예, 슬하의 광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는데 42세 임술년에 이제 그 헤어지고 이제 수금했으면 이제 개해년 가서는 이 자식하고 가서 어디 양육권. 그렇죠. 뭐 새 출발하고 이렇게 뭐 집도 새로 얻고 약간 여러 가지 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주가 그러면 오화가 길신이긴 하지만 예, 수운이 나쁘냐는 거예요. 진월은 수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운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그게 또 이 사주를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죠. 습하죠. 그래도 부목이냐? 부목이 안 돼. 왜 안 돼요? 이 사람은 토왕용사일에 태어났어. 그죠? 토가 왕이에요. 왜? 원령이 토야. 그 원령을 판단해 보면 토는 수를 막잖아요. 그래서 토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 어려워 사주가 이 여자. 복잡해. 자, 43세, 44세는 모두가 공들인 보람이라. 43, 44는 이제 넘어가고 45세 병인년, 병인정묘는 병정화를 만나서 오 병정화 겸 조후의 길신이 되겠죠. 예? 뭐 이거는 납득이 가는 얘기. 47세, 8세, 46세가 기해운이거든요. 예? 46세까지는 재운이 길하다. 그건 이제 오중에 기토 재성이 와서 갑기가 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은 오중에 기토가 투간해서 갑기가 쟁합하면 뭐가 일어나요? 군비쟁제가 일어나. 그래서 안 좋아. 근데 왜 박 선생님은 재운이 길하다고 썼느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원문을 보니까 재운이 길한데 토지의 소관을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 그렇게 써놨어요. 예, 손재가 있다는 거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란다고 하면 안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46세가 병인 정묘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뭐예요? 기해운의 무진, 기사. 그러니까 무진 기사는 뭐예요? 기가 동해가지고 군비쟁제하고 무진은 뭐예요? 이 진중에 이거 와서 또 군비쟁제하잖아요. 근데 평생 액년이 토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토지 소관을 삼가해라. 부동산으로 손재가 있다는 거예요. 군비쟁제. 그리고 그 뒷얘기가 별로 없어. 그죠? 뭐 49세, 50세는 뭐 상하가 안락하고 51세, 50세는 뭐 광영이 찾아오고 이거 뭐 이른바 살면서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덕담이고 그죠? 57세 생일후에는 부동산에 관여지 마라. 그러니까 박 선생님 이사주가 소토 산토하는 차인데 왜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 목과 토가 짝을 이루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토목, 토목,
건축 건설을 하는데 이 여자는 여자니까 그럼 포크레인 기사를 하겠어요? 예? 노가다 십장을 하겠어요? 건설회사를 차리겠어요? 그럼 이 42년생 여자가 80년대 했던 부동산 관련 업종은 무엇이었을까요? 딩동댕 복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강남 개발에 관여하는 거야, 이 여자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그래서 박 선생님은 그 계속하는 얘는 너는 부동산을 크게 하면 손해 본다 이거예요. 57세 생일로는 생일은 부동산에 관여하지 마라. 42년생이 57세면 몇 년도예요? 어? 내가 이거 계산해 봤어. 언제예요? 98년에 뭐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IMF 박 선생 예상했어. 57세 생일로부터는 일체 굉장히 강경하게 서 일체 부동산에 관여처럼 복부있는 다 언제 망했어요? IMF에 망했어. 그죠? 야, 왜 그러냐? 평생 액년이 톤데, 그죠? 56세, 7세. 56세부터 무술년으로 이게 접어드는 거야. 그죠? 평생 액년이 톤데 무술대운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57세가 무슨 해예요? 무인년이야. 그러니까 무가 동했죠. 그러니까 토가 귀신인데 토가 왕해졌죠. 그러니까 군비쟁제가 일어나서 98년 IMF가 터질 것이니 그 무슨 투자야? 갭 투자 그거 하다가 그때 막 사람들 다 작살났잖아요. 경매 이런 걸로 갭 투자 대출 땡겨가지고 하는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IMF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게 망했을 거야. 군비쟁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박 선생님 대단하다. 어떻게 IMF가 오실 것 같지?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덕담이야 또. 58, 50개 분수를 지면 그래서 첫머리에 이 사람이 썼어요. 박 선생님이 만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가르치고 의지하는 것이 말년의 복이다. 오화 길신이 식상인데 그 식상이 길신으로 너는 IMF 때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고 나서 잘 교육시킨 그 아들의 의지에서 만년을 보내라. 그리고 60 이후는 공덕을 행해라. 예. 실제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날렸다는 얘기. 실제로 알렸을까요? 실제로 날렸을 것 같은데요. 날려서 자식한테 의지하라. 예. 그 처음부터 자식이 잘 됐다는 것 같지만 자식에게 왜 의지하라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 왜 그래요? 의뢰시에 태어나서 뒤에 겁재를 두어서 그 겁재가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간목이 갖지 않고 누가 진중에 있는 무토 재성은 나 간목이 아니라 누굴 더 좋아해요? 을목을 좋아해요. 그 을목의 정체는 뭐예요? 겁재입니다. 그래서 45세에서 50대 초중반 그때쯤에 겁재가 작동을 해요. 같이 땅 샀다고. 같이 땅 샀다가 그 사람 명의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98년도 IMF 때 그런 일이 많았죠. 그 당시 부동산도 명의 신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명신탁이 이제 유예 기간이었어. 예, 그때 유예 기간 그때는 뭐 그때 뭐 그때 뭐 맨날 어디서 듣는 얘기가 뭐 명의 신탁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그거지 뭐. 집합 많이 했어. 예, 예, 여기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 선생님 그 감명지를 쓰는 이야기가 중간에 좋은 얘기일 것 같으면 처음에 결론을 내요. 예, 그리고 맨 뒤에 쓴 걸 이렇게 둘이 대조해 보면 아 이게 어떻게 이 사주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를 보면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취지를 앞에 분명히 얘기해.